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이쪽은 제 전문 분야나 뭐 이런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좀 영상을 좀 남겨둘까 합니다. 저는 원래 뭐 사회적인 현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얘기하기를 좀 꺼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 걸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술자리 그런 데 곳이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다가 서로 기분만 안 좋게 헤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것. 조용히 그냥 상대가 얘기하면 그냥 대충 들어주는 정도로 끝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상대의 말이 다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당한 순간에는 좀 끝내고 즐거운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어떤 술자리에 뭐 안주거리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사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혼자서만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도 잘 얘기를 안 하지만 간만에 한번 제가 느낀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제 얘기하는 제 채널이니까. 예. 지난번에 이 특조위가 이제 종료가 됐지요. 특조위가 종료가 됐고, 저는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쭉 마지막 그거 시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침몰 원인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거죠. 원인을 왜 합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는 이런 게 있었고, 누군가는 뭐 외력에 의한 가능성, 뭐 내인설이냐, 외력에 의한 가능성을 포함한 뭐 열린안으로 나뉜 두 개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가 끝입니다. 외력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는 충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외력이라는 게 뭐 충돌만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라면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외력으로 친다면 그런 상황을 좀 찾았어야지요. 해외에 뭐 네덜란드인가요? 여기죠?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이런 데까지 보내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뭐 대한조선학회 견해도 있겠지만 왜 전문가들이 이런 걸 내놓는지 잘 몰랐고 이해가 안 갔고 그 다음에 이때 발표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갈수록 선박 전문가들보다는 법조인, 그다음에 공직자, 그다음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런 특조위가 꾸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르는 겁니다. 찾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그렇게 규명하라고 했든 그걸 공권력이 결국엔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찾아내지 않은 거죠. 그런 것에 그런 게 좀 안타깝고 해서 그냥 제가 느끼는 거 그리고
의견이 아니라 저도 여기저기서 다 끌어온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종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뭘 연구를 해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내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이 정도까지, 이 정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특조위 내용은 한번 유튜브에도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느낀 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SBS 뉴스고요. 5년 전에 나온 내용이네요. 예, 5년 됐으니까 한 2017년 3월 26일이군요. 날짜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2017년 3월 26일 날 방송된 SBS 뉴스입니다.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 앵커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원래 최대 변침 각도는 35도가 최대다. 그런데 사고가 날 당시에는 5도에서 15도까지밖에 변침을 안 했다. 그럼에도 세월호는 전복이 됐는데 인양을 한 다음에 보니까 그 정도, 딱 그 정도만 가지고 요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로만 방향타가 꺾여 있었다 이거죠. 우측으로. 예. 이런 거죠. 예. 배가 앞으로 가려면 죄송합니다. 배가 앞으로 가려면 그냥 이게 똑바로 펴 있으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얘가 방향타가 이제 오른쪽으로 휘어져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예. 이런 원리입니다. 어떤 물살에 대해서 흐르는 물살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기로 따지면 이제 꼬리죠. 꼬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휜 방향타가 물속에서 인양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뭐 문제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던 게 변함없이 몇 년 동안 가라앉아 있다가 그냥 끌려 나온 것이냐 아니면 조류에 의해서 또 왔다 갔다 변형이 있었던 것이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때가 마지막 조작한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내부에서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저 안에서 축을 돌리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일에 조류에 의해서 얘가 움직였다면 저 안에서도 뭔가 움직였어야 됐겠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얘가 가라앉아 있었던 곳이 수심 한 47m라고 하죠. 47m인데 얘 선폭이 22m이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한 11m 정도 올라오면 실제로 이 위치는 한 6m 정도 위치가 될 겁니다. 36m면요. 그 해상에서처럼 이런 파도나 이런 영향들을 잘 안 받습니다. 30m 아래에서는 잘 안 받는다고들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해류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배가 흔들리는 정도의 이런 파도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원형 그대로 보존됐을 가능성이 높고, 예. 만일 얘가 움직이려면 겉으로 보기에는 얘만 막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에 의해서 저 안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는 것도 힘이 굉장히 기계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예. 만일 저 안에서 뭐 축이 빠졌다 그러면 오락내락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랬다면은 얘가 쳐져서 왔겠죠. 중력에 의해서라도.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대로 5도에서 15도 사이로 변침을 한 게 맞고, 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방향타를 이렇게 돌린 거지요. 그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오른쪽. 지금 선수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선미고, 뭐 이쪽이 오른쪽이 맞죠. 그래서 이게 원인 규명 단서가 되냐 마냐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얘기, 인터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휘는 거는 비상 상황이 아니, 이 정도로 변침을 한 건 비상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조타, 아무 일도 없는 조타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지요. 그 전문가로 그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좀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배가 이렇게 오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틀려서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쏠린 거죠.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우회전할 때 어떻습니까? 운전하시고 가시다가 이런 사거리나 뭐 이런 데에서 여기서 쭉 가다가 우회전을 하면 속도를 줄여야죠. 줄이고 나서 이렇게 돌려야죠. 여기서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한 시속 한 60km로 달려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틀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넘어갑니다. 절로. 여기서 서행하셔야 됩니다. 한 2, 30km 정도까지 속도를 줄이셔야 되고요. 그 상태 그대로 천천히 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차가 저쪽으로. 이 현장을 저는 예전에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태백산에 이제 눈꽃 보러 갔다가 겨울에 여기 좀 좁은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거의 다리나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 오던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이 벽으로 그대로 뒤집어져서 바퀴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로 저쪽에 가서 부딪혔습니다. 저희는 그 현장을 본 건 아니고 다음날 그렇게 돼 있는 상태를 봤죠. 아마 새벽이나 밤이나 이런 때 여기가 얼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이 안 걸린 거죠. 빙판길에 브레이크 밟으면 모든 게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 가는데 핸들만 이쪽으로 틀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대로 절로 튕겨나가면서 벽에 갖다 박은 겁니다. 이게 그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목격한 건 이런 좌회전 쪽이었지만 우회전도 똑같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조심들 하시고요. 예,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장이 얘기를 한 게 있고 선원이 얘기를 한 게 있죠. 선장은 그냥 침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죠. 난 모르겠다 이거죠. 상황이 어땠는지. 근데 이 선원이 하는 얘기는 방향타가 유난히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방향타를 돌렸는데 이 방향타가 이렇게 휙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지 실제로 돌아간 게 아니지요. 실제로 돌아간 게 아닌데 돌아간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유난히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뜻은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요 각도로 변침을 했는데 평소에 이 느낌이 아니고 이만큼 혹은 이만큼이나 돌린 것 같이 배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얘는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 있는데. 그래서 배 설계도를 한번 봤습니다. 키가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방향타입니다. 방향타가 있고 거기 앞에 스크류가 있는데 이 배는 스크류가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두 개입니다. 두 개고요. 그 가운데에 이렇게 방향타가 있는 거죠. 스크류는 두 개인데 방향타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조금 조절했는데 배가 많이 그거보다 더 많이 돌아간다면 원인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이쪽 스크류가 작동을 안 한 거, 안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돌아도 이거 하나 가지고 가지 않겠냐? 이쪽 스크류는 이쪽을 밀어주죠. 이쪽 스크류는 이쪽을 밀어줍니다. 평상시에는 두 개가 앞을 같이 밀어주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있는 거죠. 양쪽이 다. 근데 이 녀석이 한쪽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 회전축이 여기 중앙쯤에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 겁니다. 근데 이 회전축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보다. 그것도 이쪽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돌아 버리게 되죠. 이겁니다. 결국 세월호에 작용한 외력이라는 건 새로운 외력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여기서 밀어버리는 이런 외력이 아니고 작동하고 있어야 될 힘이 작동하지 않은 마이너스 외력입니다. 이쪽에서 직진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확보해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았던 거고요.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아마추어 선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요? 이 여기 스크류가 있고 이제 배에 이제 표형수들이 이렇게 차겠죠.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자로라는 분이 참 애를 쓰셔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외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표형수를 안 채웠더라도 얘는 과적을 했기 때문에 과적을 하는 게 배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주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던가요? 예.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닐 것이다. 과적이 주 원인은 아닐 것이다 했는데요. 그건 여기 이 공간이 화물을 싣는 공간과 거의 비슷할 때는 그게 맞을 그 얘기가 어느 정도는 타당할 겁니다. 하지만요, 평수를 싣는 공간은 화물을 싣는 애들보다 훨씬 낮은 데 위치해 있죠. 따라서 평상시에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 문제 없이 쭉 맨날 가던 그 속도로 쭉 갔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 한 녀석이 고장이 났든 뭐가 됐든 작동을 안 한 상태에서 평상시대로 조타를 5 내지 15도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더 빨리 돌았을 때는 이거 보십시오. 이 무게중심이 높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넘어가지요, 이쪽으로. 이걸 모를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갖고 조금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타당하다고 느끼는데 전문가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평수 그림은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 주로 하부에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흘수선의 그 높이 정도 그 아래 하단으로 아마 있겠죠. 저는 얘를 배를 뭐 들여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 좀 전에 보신 그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예, 이분 거에서 제가 좀 그림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옮겨와서 그림판에서 그냥 예, 다운을 받은 게 아니고 다운 받았죠. 예. 일로 옮겨와서 쓴 겁니다. 출처는 여기고요. 예. 좀 전에 그 SBS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향타 관련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거는 사실 뭐 그냥 내가 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밝혀도 사실 상관은 없을 텐데 굳이 밝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출처 없는 그거 해서 예, 학위 따신 그분 네. 보석 좋아하시는 네. 담고 싶지 않아서 예.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가능한 한 예, 원래 올리신 분들을 좀 존중해 드리는 의미에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인을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세월호는 사실 안 밝힌 게 너무 많죠. 원인도 안 밝히죠. 그 다음에 구조도 잘못됐는데 그렇죠. 아무도 퇴선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안에 그냥 있다가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참.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누가 졌죠? 1, 2, 3 정장 그 사람 혼자 졌죠? 근데 그 사람만 있겠습니까? 예? 여기 현장에서 현장 지휘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이 해경에 대한 전체적인 통솔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위에 헬기들 그렇게 많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퇴선 방송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딱 집어넣고서 나머지는 싹 도망갔죠? 여기서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퇴선하라고 방송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 이 사람 딱 하나예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목포 해경 있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서해 해경 있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 해양경찰청이 있죠? 예,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국가안보실 있죠? 예,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있죠? 예, 이거 하나로 자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각종 모든 것들 조사 못하게 다 하죠. 방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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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야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다는 걸. 침몰 원인 규명은 왜 필요하죠?
이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배들은 안전 준칙을 더 강화를 해야 되죠. 이게 인위적이 됐든 고장이 됐든 간 이렇게 되는 배는 한 번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물 적재량을 더 줄이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다른 배들보다 훨씬 더 자주 받게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지는. 그리고요, 이거는 만일의 경우인데, 이것이 고장이냐, 아니면 고의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고장이라면 기준을 마련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배들은 얼마, 뭐 정비 기간을 더 단축하고 더 자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이런 것들은 운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선박 크기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큰 배들도 스크류 하나밖에 없는 애들 많습니다. 제가 뭐 정확히 선박 종류별로 뭐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짜리도 잘 다니는데 굳이 두 개를 해서 그것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하나만 방향타가 하나밖에 없는 거. 차라리 이렇게 따로따로 했으면 모르죠. 그래서 하나가 정지하면 이쪽은 방향타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하나 가지고 나머지 하나와 그 걔가 주는 추력만으로 돌렸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생길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고장의 경우는 그런데요. 고의라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죠. 예. 어찌 보면 이게 나올까봐 이 원인 파악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의로 했다면 그 고의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가 안 돼서 죽을 줄은 몰랐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선박 대피 요령 일단 구명 동의를 입고 탈출을 하면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그때 보십시오. 이 세월호 주변으로 수많지는 않지만 꽤 많은 어선, 상선 이런 배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둥둥 떠 있기만 해도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해경은 아무것도 안 했죠. 이 떠 있는 사람들만 건진 겁니다. 아니면 여기 밖에 나와가지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만 다 밖으로 나온 사람들만 그냥 배에 실어준 거예요. 헬기에 실어주고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이 안에서 조용히 나오라는 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 조사를 제대로 하라고 도와줬겠습니까? 중간에 무슨 시비 걸어서 누구 쫓아내고, 시비 걸어서 누구 쫓아내고, 정치판이 돼버린 거죠.
그 정권을 잡았던 그 꼭대기에 계셨던 분은 이미 뭐 감옥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죠. 예, 다시, 예, 풀려나긴 했지만, 그 후손이, 그 후손이라기보다 그 후배가, 예, 이 짓 하고 있죠. 예, 예, 포항 가가지고, 아줌마들은, 아주머니들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못도 안 들어오고 하소연 하는데, 가서, 여기 보리밥집이나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 반찬 가짓수 세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짓만 골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세대에 쓰던 말 중에,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바. 동바. 동네 바보형. 한숨 나옵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정도입니다. 제가 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했고, 예. 그러는 와중에도 관심은 끊지는 않았지요. 예.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얘기들 잘 듣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좀 잘 못하지만 잘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좀 많았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딘가에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뭐 제가 누군가와 토론하는 건 좋아하진 않고 해서 그냥 제 생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되겠죠? 예. 뭐 혹시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생각나면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별일이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